병원 복도엔 숨소리조차 아까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정이 문을 미는 순간 정숙의 손끝이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 아정아, 나 마비 아니야. 아정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반쯤 떠지더니 떨리는 손이 아정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 날 업어. 어머니, 지금은 정숙이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 둘 다 끝나. 아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마디. 문 열리기 전에 나 업고 뛰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간호사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중인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새벽 2시 아정은 잠결에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늘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니까요. 여보세요?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로 현재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누가요? 누가 다쳤다고요? 정숙 환자분이십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드렸는데요. 아정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계단에서 떨어졌다니요. 급하게 옷을 걸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태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받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정은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손님, 지금도 속도 위반인데요.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 안에서 아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분이었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항상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움직이셨죠. 그런데 새벽에 혼자 계단을 오르다가 떨어지셨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편한 편은 절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정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남편 태수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정을 여전히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시누이 하유는 더했죠. 만날 때마다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도 뒤에서는 아정을 무시하고 깔보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숙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숙만은 항상 아정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아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애 안 생기는 건 하늘의 뜻이지. 아정아, 태수가 또 늦게 들어왔니? 엄마가 한마디 할게. 그런 정숙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정은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시누이 하윤만 서 있었어요. 울먹거리는 얼굴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던 하윤은 아정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왜 이제 와요? 최대한 빨리 왔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엄청 심각하대요. 척추 압박 골절에 신경 손상 의심된대요. 하반신 감각이 거의 없으시대요.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이시는 상태고 회복 여부는 아직 모른대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정은 그 떨림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랑 오빠는요? 아빠는 조금 전에 잠깐 왔다가 가셨어요. 너무 놀라서 혈압이 올라가셔서 집에서 쉬고 계셔요. 오빠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니요? 어머니가 이러신데 연락을 왜 안 받아요? 그러게요. 새언니도 전화했어요? 저도 10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아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전화도 여동생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윤이 갑자기 아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사실은요, 저희 내일 새벽에 해외로 떠나야 해요. 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이러신데 무슨 해외요? 저희 가족들이 벌써 6개월 전에 예약해놨던 웰리스 프리미엄 검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하는 건데 예약 취소가 절대 안 돼요. 벌써 다 결제한 거라서요. 하윤 씨,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새언니, 솔직히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오빠도 간 수치가 높아서 꼭 받아야 한대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새언니는 어차피 시간 있잖아요. 직장도 안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새언니가 엄마 제일 잘 모시잖아요. 엄마도 새언니 제일 좋아하시고요. 하윤의 말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하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새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새언니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알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끼리 좀 쉬면서 몸도 추스르고 싶어요. 순간 아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화살은 아정에게 돌아왔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 그게 아정의 죄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있을게요. 역시 새언니, 고마워요. 그럼 엄마 잘 부탁드릴게요. 하윤은 마치 큰 짐을 덜어낸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싱가포르 리조트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숙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정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가느다란 숨소리만 겨우 내쉬고 있었죠. 온몸에는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면회는 언제 되나요? 1시간 뒤요. 중환자실이라 시간 정해져 있거든요. 간호사의 차가운 대답에 아정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은 이미 전화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다 해결됐어. 새언니한테 맡겼어. 어차피 새언니는 할 일도 없고 엄마도 새언니 좋아하시니까 딱 좋지 뭐. 우리는 맘 편하게 다녀오면 되고.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정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정숙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정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반쯤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정을 향했죠. 그리고 입술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저 보이세요? 하지만 정숙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아정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힘이 거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아정은 휴지로 조심스럽게 정숙의 눈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정숙의 코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숙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전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두려움? 아니면 경고? 아정은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수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혈압이 계속 불안정하세요. 오늘 밤 잘 넘기셔야 할 텐데.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1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정은 밖으로 나왔어요. 하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어요. 새언니, 우리 지금 집에서 짐 싸고 있어요. 내일 새벽 5시 비행기라 오늘 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고 출국할게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메시지 끝에는 비행기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정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죠. 정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서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으며요. 그날 밤 아정은 중환자실 앞 복도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정숙의 떨리던 입술과 흘러내렸던 그 눈물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정숙이 아정의 손을 움켜쥐던 그 미세한 힘이, 무언가를 말하려던 그 절박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경고하듯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그 눈빛이요. 아침 6시 아정은 복도 의자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죠.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정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정숙이 걱정됐으니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밤새 상태 안정적이셨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아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태수, 그리고 하윤이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셋 다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죠. 아가 고생했어. 시아버지의 말은 짧았습니다. 인사치레였어요. 태수는 아정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하윤만 아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밤새 여기서 잤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어머니 걱정돼서요. 그런데 오빠는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요? 아, 오빠 어제 회사 회식 있었대요. 새벽까지 술 마셨나 봐요. 연락 못 받았나 봐요. 하윤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니요. 아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같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지금 공항 가요. 비행기 시간이 9시거든요.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신대요? 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죠. 아이고 며느리,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 벌써 6개월 전에 잡아놓은 일정이야. 취소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간다고. 그리고 나도 당뇨에 혈압에 이것저것 안 좋아서 이번에 꼭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아버님, 며느리가 있으면 되지 뭐. 며느리는 시간도 많고 일주일만 잘 지켜주면 돼. 우리 돌아오면 내가 잘 보상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시아버지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아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아정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
며느리 수고해.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그 뒤를 따랐어요. 하윤이 아정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새언니가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호박죽 같은 거 사다 드리고요. 아, 그리고 엄마 깨어나시면 우리 연락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 놀라시잖아요. 뭐라고요? 엄마한테는 우리 여기 있다가 잠깐 집 다녀오는 거라고 해요. 걱정하실까 봐요. 알았죠? 하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요. 마치 인증샷처럼요. 이거 엄마 깨어나시면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왔었다는 증거로요. 그럼 새언니, 일주일 후에 봐요. 하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와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여행 가방을 끌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신나는 여행을 떠나는 가족 같았습니다. 아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하윤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아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가족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나다니요. 아정은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요. 하지만 간호사 말대로 상태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어젯밤보다는 고르게 들렸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아정의 휴대전화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급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태수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으며 하윤은 브런치 접시 앞에서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하윤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새언니, 우리 무사히 출국해요. 싱가포르 날씨 완전 좋네요. 새언니도 힘내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정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면회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정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의 손을 다시 잡았죠. 어머니, 저 또 왔어요. 아정이에요. 정숙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숨소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아정은 정숙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또 한 번 움직였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살짝 떨렸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정은 귀를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정아.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조심해. 예. 조심하라고요? 무엇을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아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아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시간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정은 정숙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온 아정은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사진이 또 날아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싱가포르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태수 옆에 서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요. 아정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의 회사 동료라고 소개받았던 서연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아정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서연의 손이 태수의 팔에 살짝 닿아 있었어요. 사진 아래 하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언니, 서연 언니도 같이 왔어요. 우연히 같은 프로그램 신청했대요. 세상 참 좁죠? 키읔키읔. 아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 그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아정은 지난 몇 달 동안 태수와 서연의 관계를 의심해 왔습니다. 태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서연 이야기를 자주 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정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해외에 있었습니다. 아정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아정은 또다시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숙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심해.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아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정숙이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시댁 가족들이 단체로 해외에 간 것도, 서연이 함께 있는 것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정은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를 사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복도 의자에서 잔 탓에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정숙 곁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되자 아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는데 뭔가 달랐어요. 정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요. 어머니, 저예요. 아정이에요. 아정이 정숙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확실하게요. 어제까지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 움직이셨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아정이 급하게 일어서려는 순간 정숙의 손이 아정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한 힘이었어요. 아정은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죠. 정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반쯤 떠진 눈으로 아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아정은 귀를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아정아.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남아비 아니야. 아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비가 아니라니요? 의사는 하반신 감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정숙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정아들어 내가 일부러 못 움직이는 척했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해 그 사람들 내가 깨어나면 또.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아정은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니, 누가요? 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서연이 그 여자가 날 밀었어. 뭐라고요? 아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연이 정숙을 밀었다니요? 남편 태수의 회사 동료인 그 서연이요? 아정아 그날 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 태수 옷 찾으러 왔다고 나한테 영양제 줬어 먹으라고. 정숙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거 먹고 머리가 빙 돌았어. 계단 오르는데 그 여자가 뒤에서 밀었어. 확실히 느꼈어. 아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정숙을 밀었다니요.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던 거예요.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안 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아정아, 난 무서워. 그 여자가 또 올까 봐 그래서 못 움직이는 척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정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연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여기 올 수 없어요. 뭐라고? 싱가포르? 네, 시댁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웰리스 검진 프로그램 받으러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계획된 거였어, 아정아. 그 사람들 다 한패야. 날 없애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정아, 들어봐. 내가 이번 달에 유언장 고치려고 했어. 태수한테 가는 재산을 줄이고 너한테 반을 주려고 했어. 태수가 널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변호사 약속도 잡아놨어. 아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 일이 벌어졌어. 우연일 리 없어. 누가 알려줬을 거야. 설마. 아정아, 넌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 돈 때문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야. 내가 유언장 고치는 거할 몇 널가만 안 둘 거야. 정숙의 말에 아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시댁 가족들이 서둘러 해외로 떠났는지, 왜 서연이 함께 있는지, 왜 정숙이 조심하라고 했는지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정아, 지금 당장 나 업고 여기서 나가야 돼. 예. 업고요? 응. 난다리는 아직 완전히 힘이 안 돌아왔어. 하지만 상반신은 괜찮아. 내가 업어주면 갈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죠. 안 돼. 의사한테 말하면 기록에 남아. 그럼 그 사람들이 알게 돼. 아정아, 지금이 아니면 우리 둘 다 당해. 정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정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숙의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죠? 나경이한테 가자. 박나경 내 후배야. 간호사인데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 애만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 증거요? 응. 내가 의심스러워서 나경이한테 몰래 조사해달라고 했어. 서연이 우리 집 근처 왔다 간 것도 영양제도다 확인해달라고 했어. 나경이가 증거 모아뒀을 거야. 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응. 빨리 면회 시간 끝나기 전에 나가야 돼. 아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정은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이제 일어나세요. 아정은 정숙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정숙은 상반신의 힘으로 아정의 등에 매달렸어요. 다리에는 아직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매달릴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아정은 정숙을 업고 중환자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간호사들이 볼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다행히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정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님, 어디 가세요? 하지만 아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을 꽉 붙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아정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간호사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정은 숨을 헐떡이며 정숙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빨리 나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정은 정숙을 업은 채로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는 정숙이 알려준 주소를 말했어요. 기사님, 여기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아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들이 밖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는 멀어지고 있었죠. 아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도 아정의 등에 기댄 채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아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꼭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택시는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아정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나경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증거라는 것은 정말 있을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서연과 시댁 가족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정의 손에는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낡은 빌라 단지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아정은 정숙을 업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어머니,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403호. 정숙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아정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단정한 인상의 박나경이었습니다. 선배님. 나경은 정숙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아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나경아,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좀 눕혀줘. 아정은 정숙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나경은 급히 쿠션을 가져와 정숙의 머리 밑에 받쳐줬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경아, 내가 부탁했던 거 다 조사했어? 나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뭔가 심각한 걸 발견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선배님, 정말 심각해요. 제가 조사한 거 보시면 정말 충격 받으실 거예요. 나경은 서재로 들어가더니 USB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정의 손에는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며느리분이시죠? 앉으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나경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 여러 개가 떴습니다. 계단 CCTV, 영양제 분석 결과, 통화 녹음, 미행 사진. 폴더 이름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선배님이 의심하신 게 맞았어요. 서연이라는 여자, 그날 밤 선배님 댁에 왔었어요. 이것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댁집 골목 입구였어요. 날짜는 정숙이 계단에서 떨어지기 하루 전. 영상 속에서 서연이 차에서 내려 정숙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분홍색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 쇼핑백 안에 영양제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경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선배님, 정말 보시겠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CCTV였어요. 정숙의 집 건물 내부 계단. 날짜는 정숙이 떨어진 바로 그날 밤 11시 30분. 어두운 계단에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숙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약 때문이었죠. 그 뒤에 서연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후드를 입고요. 정숙이 2층 계단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더니 재빨리 정숙의 등을 양손으로 밀었어요. 힘껏요. 주저함 없이요. 정숙의 몸이 앞으로 쏟아지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후드를 더 깊이 눌러쓰고는 반대편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고요. 세상에. 아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니 더 끔찍했어요.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정숙이 운 좋게 살아난 것뿐이었어요. 맞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날 밀었어. 죽이려고 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경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선배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양제 분석 결과예요. 화면에는 약물 분석 보고서가 떴습니다. 영양제 안에는 일반적인 비타민 성분 외에 수면, 진정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 있었어요. 정상 용량의 5배였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극심한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이 올 수 있는 양이었죠. 이걸 먹고 계단 오르면 거의 100% 떨어져요. 계획적 범행이에요. 아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은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예요. 영양제로 몸을 약하게 만들고 밤에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고요. 나경아, 근데 넌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조사했어? 선배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의심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사설 탐정이 있어서 부탁했어요. 건물 CCTV는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부탁해서 복사했고요. 고마워, 나경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경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선배님,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며느리분 정말 보시겠어요? 아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경은 네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서연과 태수가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 와인바에서 키스하는 사진, 태수의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심지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찍힌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분 죄송하지만 남편분과 서연은 이미 1년 넘게 불륜 관계였어요. 아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년 동안 남편은 자신을 속이고 서연과 만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녹음이에요. 들으시겠어요? 나경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것 같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와 서연이었습니다. 태수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이제 지쳤어. 당신 마누라 보기도 싫고. 알아. 조금만 참아. 이번 달이면 다 끝나. 이번 달?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번 달에 유언장 고친대. 아정이한테 재산 반을 준다고. 그럼 내 상속분이 반으로 줄어. 그거 막아야 돼. 어떻게? 서연아, 내가 엄마한테 영양제 줬잖아. 그거 먹고 계단 오르내리다 보면 언젠가 실족사고나. 넘어지면 끝이야. 자연사고로 처리되고. 진짜 괜찮을까? 나 무서운데. 괜찮아. 우리 아빠도 다 알아. 하윤이도 알고. 엄마 없어지면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하고 아정이는 이혼하면 돼. 재산 분할 청구도 못하게 혼인 무효 소송 걸 거야. 애도 없으니까 위자료 한 푼 안 줘도 돼. 오빠, 천재 아니야? 그럼 나는 정식 부인 되는 거지? 그럼 엄마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팔고 땅도 팔면 최소 20억이야. 우리 그 돈으로 강남에 집 사고에도 낳고. 완벽하지? 와, 상상만 해도 좋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들키지 않을까? 들킬 리 없어. 우리 싱가포르로 알리바이 만들러 가잖아.
그동안 엄마는 병원에서 혼자 있다가 사고로 처리되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아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모두 공모해서 정숙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정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내쫓으려고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날 죽이려고. 아정아,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 아정은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이, 시댁 가족 모두가 정숙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정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시아버지라고 떴습니다. 아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야, 너 정신 나갔어? 네 시어머니 어디다 숨겨놨어? 병원에서 지금 난리 났어. 환자 유괴했다고 경찰 부른다는데 당장 데려와. 안 그러면 너 감옥 보낼 거야. 알아들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고함이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아버님, 저는. 닥쳐. 30분 안에 병원으로 안 오면 유괴죄, 감금죄로 고소한다. 며느리 인생 끝장낼 거야. 30분 안에 안 오면 경찰 출동시킨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정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아정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아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분, 이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살인, 미수, 사기, 공모 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경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그래, 신고해야지. 당장 신고하자. 아정아, 경찰서 가자. 어머니, 하지만 시아버지가 30분 안에 병원으로 오래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경찰서로 가면 돼. 이 증거 다 들고. 아정아, 빨리 가자. 정숙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어요. 아정이 재빨리 부축했죠.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도 전화 한 통이면 병원에 사람 보낼 수 있어. 빨리 움직여야 돼. 나경이 급히 USB를 빼서 아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꼭 경찰한테 전달하세요. 원본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고마워요, 나경 씨. 정말 고마워요. 아정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아정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남편 태수였습니다. 아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정아, 엄마 어디 있어? 병원에서 난리 났어. 당장 데려가.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아정은 문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더 이상 시댁 사람들과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가요. 제가 업을게요. 아정아, 미안해. 내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괜찮아요. 빨리 가요. 아정은 정숙을 다시 업었습니다. 나경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택시는 밖에서 잡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아정은 나경에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찼어요. 정숙도 무거웠고 급하게 움직이느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층까지 내려와 빌라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시댁차였습니다.
아정은 순간 얼어붙었죠.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 작은아버지였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죠. 며느리, 거기서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정숙을 업은 채로요. 아정아, 괜찮아? 내려놔. 내가 너무 힘들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꽉 잡으세요. 아정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작은아버지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정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며느리, 도망가면 더 큰일 나. 하지만 아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 나오자 마침 택시 한 대가 보였어요. 아정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정은 정숙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어요.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일단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작은아버지가 달려오며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택시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정은 뒤를 돌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사님, 강남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아정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숙도 아정의 손을 꽉 쥐었죠. 아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 곧 끝나요. 경찰서 가서 다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아정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정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정 씨죠? 저 병원 원무과입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맞는데요. 환자분을 무단으로 퇴원시키셨는데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환자분 상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셔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가족분들이 지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환자 유괴로요. 유괴요? 제가 왜 유괴를 해요? 저도 보호자예요. 그래도 다른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데리고 나가시면 안 되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는 경찰서로 갈 거예요. 아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댁에서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아정을 범죄자로 만들려고요. 어머니, 어떡해요? 시댁에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괜찮아. 우리도 신고하면 돼.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아. 아정아, 걱정 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아정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강남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아정은 요금을 지불하고 정숙을 부축해서 내렸어요.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요. 두 사람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신고하러 왔어요. 살인 미수요. 아정의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살인 미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정이 USB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가까운 사람 2명이 더 따라 들어왔죠. 경찰관님, 저 며느리가 환자 유괴했어요. 형수님을 병원에서 무단으로 데리고 나왔다고요. 당장 잡아주세요.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경찰관이 아정과 작은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님, 저 며느리가 형수님을 병원에서 무단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형수님은 지금 중환자인데 의사 동의도 없이 퇴원시켰다고요. 이건 명백한 유괴예요. 경찰관님, 아니에요. 저도 보호자고 어머니가 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신고하러 온 게 먼저예요. 이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뭐, 우리가 형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 미친년이. 작은아버지가 아정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재빨리 막았어요. 잠깐, 진정하세요. 여기는 경찰서예요. 경찰관님, 저 며느리 정신 이상이에요. 형수님을 유괴해놓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경찰관님,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USB에 다 들어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아정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일단 양쪽 다 진술서 작성하시고 증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정과 정숙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일행들이 경찰서 안에 앉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정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숙도 아정의 손을 놓지 않았죠. 경찰관은 컴퓨터실로 USB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계속 아정을 노려봤어요. 아정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아정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는 계속 아정을 노려봤죠. 그 눈빛에는 적이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나중에 두고 봐. 형님이 돌아오시면 가만 안 둬. 작은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정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정숙은 아정의 손을 더욱 꽉 쥐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컴퓨터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일단 영상과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관님, 뭐가 심각해요? 저 며느리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영상에는 환자분이 계단에서 고의로 밀려 떨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는 살해를 공모한 대화 내용도 있고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뭐? 그게 무슨?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단 피해자분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정숙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아정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작은아버지가 아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이거 장난 아니야. 형님한테 연락할 거야. 각오해. 손 놓으세요. 아정은 팔을 뿌리치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조사실에서 정숙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서연이 영양제를 줬던 일, 약을 먹고 어지러웠던 일, 계단에서 밀렸던 순간까지요.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 범행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장 때문이에요. 유 원장이요? 네. 저는 강남에 상가 건물을 몇 개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도 있고요. 총 재산이 300억 정도 됩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정도 깜짝 놀랐어요. 300억이라니요. 아정은 정숙이 그 정도 재산가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유 원장을 고치려고 했어요. 원래는 남편이랑 아들한테 상속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며느리한테 거의 모든 재산을 주기로 마음먹었죠.
변호사 약속까지 잡아놨었어요. 거의 모든 재산을요? 그럼 남편분과 아들분은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주려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며느리 아정이한테요. 경찰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정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걸까요? 왜 그러시려고 했나요? 아정이는 3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온갖 무시를 당했어요. 애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시아버지는 구박하고, 시누이는 뒤에서 욕하고, 저만 아정이 편을 들었죠. 그래서 최소한 재산이라도 아정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약속 전날 밤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일 리 없죠. 누군가 제가 유언장 고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범행 동기가 명확하네요. 300억에 가까운 재산을 잃게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 피해자 진술과 증거 영상,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재산이 300억대고 거의 전부를 상속에서 제외하려 했다면 범행 동기는 충분합니다. 서연 씨와 남편분, 시아버지분께 긴급 출국 금지 및 귀국 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경찰관님, 그 사람들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인터폴에 협조 요청하고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신병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형님,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며느리한테 거의 모든 재산 준다고 유언장 고치려고 했대요. 300억을요. 그래서 경찰이 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영장 신청했대요.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정과 정숙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나경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아정아, 넌 우리 집안에서 3년을 고생했어. 그런데 아무도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나라도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어. 아정은 정숙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경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경은 두 사람을 맞아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다 신고했어요.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한대요. 다행이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아정의 휴대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300억을 내가 다 가져? 그게 말이 돼? 당장 유언장 고치지 말라고 해.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둬.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협박이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정아, 엄마가 너한테 300억 준다고? 미쳤어?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내가 가질 돈이 아니라고. 당장 경찰한테 가서 진술 번복해. 우리 집안 재산이요? 그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한테 주든 어머니 마음이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아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번에는 하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300억 다 포기할게요. 한 푼도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오해라고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아정은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정씨, 오빠가 저한테 100억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정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틀 후 나경이 뉴스를 켰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300억대 재산 노린 살인 미수, 일가족 공항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시아버지와 남편 하윤, 서연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피해자분께 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상황이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돈 때문에. 정숙은 아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0억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정과 정숙은 나경의 집에서 지내며 경찰 조사에 협조했죠.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정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정 씨, 저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김태수 씨 측 선임 변호인입니다. 아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 3시에 구치소에서 피해자분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사과요? 지금 와서요? 네. 피해자분께서 직접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정은 정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시댁에서 면담 요청했대요. 사과하고 싶다고요. 사과? 지금 와서?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가보실 거예요? 가야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오후 3시 아정과 정숙은 구치소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은 채로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죠. 전화기를 들자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정아.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다며? 어디 해봐.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돈 때문에? 300억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합의서 써주시면 제가 형량을 줄일 수 있대요. 제발요, 엄마. 용서? 아베,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제발요. 저 여기서 10년 이상 있을 수도 있대요. 엄마, 나 아직 점잖아요. 고작 33이에요. 여기서 10년 있으면 인생 끝나요. 아정은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자기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너 엄마는 죽어도 상관없었어? 엄마 인생은 어떻고? 아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아정을 쳐다봤어요. 아정아, 너도 이해해줘. 엄마가 너한테 300억 준다고 했잖아. 그게 내 돈이었어. 내가 받을 돈이었다고. 당신 돈? 그건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가 누구한테 주든 어머니 마음이죠. 아정아, 솔직히 말해. 너도 300억 받으려고 엄마 편 든 거 아니야? 아니면 왜 경찰한테 그렇게까지 신고를 해? 순간 아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수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정아, 우리 이혼하자. 내가 나가면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야.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고. 아정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아정의 손을 잡았어요. 아정아, 잠깐만. 내가 할 말 있어. 정숙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수야. 엄마. 너 지금까지도 반성 안 하는구나. 나 용서 안 해. 합의도 안 해. 너 감옥에서 썩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 원장은 이미 고쳤어. 어제 변호사 만나서 다 처리했어. 내 재산은 전부 아정이한테 간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생활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아정이 거야.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내 재산은 너희 손에 절대 안 들어가.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너 감옥에서 평생 살아. 정숙은 전화기를 탁 내려놨습니다. 태수는 유리창 너머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을 휘저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면회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태수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청이었습니다. 뭘 봐줘요? 당신도 나 죽이려고 한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나는 몰랐어. 태수가 혼자 한 거야. 나는 정말 몰랐다고. 거짓말 마세요.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서연한테 돈 건네는 것도 다 찍혀 있고요.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제발 합의서만 써줘. 내가 나가면 다시 잘해줄게. 제발. 다시 잘해준다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었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 무시하고 구박하고 아정이한테도 함부로 하고 나는 당신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 원장은 이미 고쳤어요. 당신한테는 최소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아정이한테 줘요. 당신이 나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 혼자 알아서 사세요.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면회실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어요. 아정씨, 저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미안하다고 끝나요? 저는 태수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오빠가 아정씨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오빠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어머니를 밀었잖아요.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태수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아정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직 젊어요. 아정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사람들은 다 처벌받을 거예요. 응.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아정아, 너랑 나랑.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계단 CCTV 영상, 녹음 파일, 약물 분석 결과. 모든 게 시댁 가족들에게 불리했죠. 선고 공판날 아정과 정숙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서연, 살인 미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김태수, 살인 미수 공모 및 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남편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호인석 옆에서 한숨만 내쉬었죠. 피고인 김만석,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고인 김하윤, 살인 미수방조 및 증거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하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아정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응, 끝났구나.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모두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한 달 후, 아정은 정숙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정숙의 건물 중 하나였죠.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햇살도 잘 들고. 그치?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아정아,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아정은 정숙을 안았습니다. 정숙도 아정을 꽉 껴안았어요. 아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집안에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아정은 정숙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사다리였어요. 노인 안전과 낙상 예방을 위한 재단이었죠. 정숙이 겪었던 일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왔어요. 피해자분께서 직접 재단을 설립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정숙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정도 옆에서 함께 있었죠. 며느리분과 함께 운영하신다고요? 네, 아정이는 제 딸이에요. 진짜 딸보다 더 나은 딸이죠. 아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낙상 예방 교육, 독거노인 안전 확인, 노인 학대 신고 센터 운영. 많은 노인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1년 후, 아정은 정숙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숙의 다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이었죠. 어머니, 다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치? 이제 걷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 아정아 덕분이야. 내가 날 업고 도망쳤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았잖아. 어머니가 살아야겠다고 버티셨잖아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아정아, 너 재혼 생각 없어? 재혼이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어머니랑 사는 게 좋은걸요. 그래도 넌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어머니랑 같이 있으니까요. 정숙은 아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정아, 내가 유언장에 내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야. 넌 3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고생했어. 그리고 날 살려줬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 어머니.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아정은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정숙도 아정을 꽉 안았어요. 2년 후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노인 안전과 학대 예방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단이 됐죠. 아정은 재단 이사장이 됐고 정숙은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했어요. 어느 날 아정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남편 태수였습니다. 아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몰라봤어. 행복하게 살아. 제발 나는 잊고 살아. 아정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 쓰고 싶지 않았죠. 3년 후 아정은 재단 행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마음씨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 만났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사회복지사세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정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1년 후 아정은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정숙이 아정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아정이 잘 부탁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머님,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신랑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5년 후 아정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숙은 할머니가 됐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죠.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자들,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할머니, 공원 가요. 그래, 공원 가자.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정도 함께였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정아, 행복하지?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너랑 손자들이 있어서. 정숙은 아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정도 정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과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신과 증오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정숙과 아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